노건호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유족 대표입니다. 아버님이 계셨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그 뜻을 이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울컥했던 것 같고요.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사실은 이제 그 진행을 했던 사람이 오상호 당시 의전비서관,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사인할 때 만년필을 들어준 그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님 떠나시고 대통령님께서 NLL을 북에 가서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자기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또 조명균 현 통일부 장관도 당시 통일비서관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우여곡절과 너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명균 그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지만 통일부 장관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조명균 장관이 많은 우여곡절과 억압과 거침이 있었지만 많은 비바람도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통일의 기반을 닦으니 감개가 무량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네. 일단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 또 11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민관이 공동 개최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접 느끼신 공동 행사장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공동 행사장에 약 3,0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들어갈 때요, 그 북측 인사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예. 들어가는데 박수를 치더라고요. 네. 우리를 보고 반갑게 박수를 쳤는데 저희가 박수를 치면서 또 손을 흔들고 양쪽 손을 흔드는데 양쪽 손 같이 흔들어주고 너무 자연스럽게 환호하면서 해줬다. 그래서 되게 반가웠고요. 그리고 저희를 안내하는 사람들도 함께 행복한 웃음을 좀 지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아주 긴장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올 때는 저희가 나오는데 손 한번 잡자고 또 손도 내밀고 그래서 서로 손도 타다닥 하이파이브 하듯이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연설하는 분들이 북측 인사 한 분, 또 남측 인사 한 분 이렇게 연설해 나가니까 그것도 아주 좋았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성명서를 낭독했는데 성명서는 우리 쪽에 그 종교계 인사를 대표하시는 분, 또 북측의 여성 대표, 그리고 또 해외 동포 이렇게 세 분야에서 같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의미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아진 남북 관계만큼이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이제 실제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일정에서 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는 부분이 11년 전에 이제 노무현 소나무를 평양에 심었었는데 이번에 또 봉하마을에서 가져간 흙을 거기에 뿌리는 순간을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이렇게 뽑으실 것 같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와 그리고 조명균 장관도 굉장히 좀 북받치는 감정을 느꼈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어떠셨습니까? 대통령님께서 가서 심으신 나무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거기 있는 모든 식물의 어떤 나무보다 푸르른 거예요. 바로 이곳의 이 색깔처럼 푸르르고 거기에 태양의 빛이 비쳐서 아주 빛나는 빛이었어요. 그 소나무가 저는 소나무 색깔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였고요. 그 뒤에 또 자작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자작나무 배경으로 잘 자란 소나무, 풍성한 소나무, 그리고 소나무의 그 나무 기둥이 나무가 아주 두툼해졌다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많이 굵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나무의 키가 한 50cm 정도 자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노건호 유족 대표로 오셔서 그리고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부하시던 고시원 근처의 흙, 그리고 또 생가 근처의 흙, 이런 봉하마을의 물과 흙을 갖고 와서 같이 하면서 노건호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유족 대표입니다. 아버님이 계셨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그 뜻을 이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울컥했던 것 같고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사실은 이제 그 진행을 했던 사람이 오상호 당시 의전비서관,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사인할 때 만년필을 들어준 그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님 떠나시고 대통령님께서 NLL을 북에 가서 포기했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자기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또 조명균 현 통일부 장관도 당시 통일비서관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우여곡절과 너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명균 그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지만 통일부 장관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조명균 장관이 많은 우여곡절과 억압과 거침이 있었지만 많은 비바람도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통일의 기반을 닦으니 감개가 무량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 외에 일정을 살펴보니까 옥류관의 평양냉면, 또 예. 만수대 창작사, 빛나는 조국 관람까지 예. 지난 또 평양 정상회담 때와 일정이 겹치는 부분이 덜어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실제로 제가 2007년에 갔을 때 네. 보여줬던 것보다는 좀 더 훨씬 나아진 상황인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옥류관은 어떻든 북에서도 자랑하는 그 음식점이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책 사람들이 꼭 가서 옥류관 냉면을 먹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옥류관 냉면을 잘 먹고 그 옥류관이 또 그쪽에서 이렇게 함께 가는 곳으로 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옥류관 바로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나면 대동강변이 쫙 보입니다. 대동강변 저 뒤로 네. 그 과학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과학인의 거리라든지 네. 그런 거리가 보이면서 좀 북을 잘 보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네. 예, 그리고 소년궁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리모델링을 해서 2007년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좀 커지고 그리고 또 수영장이나 아니면 또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더 대규모되고 또 뭐 원하는 사람에게는 다 교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그 북 정부가 지어서 약간 그쪽이 지어서 그런지 규모가 아주 크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다가 이렇게 큰 규모로 좀 그 학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또 우리도 곳곳에서 지금도 있지만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금방 말씀하셨던 과거의 아리랑 공연 네. 그걸 조금 바꿔서 빛나는 조국을 공연을 했잖아요. 네. 빛나는 조국을 공연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아리랑을 보여줬으면 좀 불편했을 텐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님 오시는데 저희가 예민한 건 다 뺐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민한 걸 빼고 그 빛나는 조국을 공연했고요. 저희가 공연하면서 보면서 우리 평창올림픽 때 하늘에 드론이 떴었잖아요. 네. 네. 드론이 정말 획기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빛나는 조국에 드론이 뜨더라고요. 예. 드론이 떠서 그 드론이 빛나는 조국을 쫙 하늘에다 술을 놓게 되더라고요. 빛나는 조국을 술을 놓고 모양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고 그래서 북측도 상당히 이쪽 기술이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신 것과 다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9월 평양 선언이 나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 보여드릴 때는 9월 평양 선언은 아직 안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장면이 9월 평양 선언 관련해서 또 그 카드 섹션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2박 3일 동안 생각보다 많은 일정을 소화하셨는데 예. 이제 뭐 숙소는 고려 호텔에서 묵으시고 이제 이동을 할 때는 북한에 전세버스로 이동을 하신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평양의 일상을 직접 눈으로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11년 전과 비교했을 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실제로 지금 많이 좀 발전된 상태인가요? 11년 전에 보여주던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인민대학습당 뭐 이런 곳 그리고 11년 전에 보여줬던 과학관 같은 데가 있어요. 예. 과학관을 갔더니 뭐 너무 우리 60년대 과학관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그런 곳을 안 보여주고요. 새로운 공간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과학 창작소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게 되고 말씀처럼 그 거리를 걷는데
거리가 그 여명의 거리라고 해서 네. 우리 광화문 거리처럼 여명의 거리라고 해서 만든 거리는 한 1년 만에 뭐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했더니 군인, 일반인, 뭐 주부들도 나와서 그 거리를 만드는데 네.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는 예를 들어서 초록색과 하얀색으로 건물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건 백두산의 초록색과 눈이 온 하얀색을 뭐 형상화해서 그것처럼 느낌이 온다라고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거리의 아파트들도 즐비하게 많이 섰고 네. 그 아파트들에게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원들이나 교원들, 과학자, 예술가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를 안내한 분에게 우리 안내하신 분은 들어가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그 사람도 남편이 교원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자기에게도 그 아파트가 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네는 시아버님하고 같이 산대요. 네. 시아버님이 집을 받았었다가 또 나가시게 돼서 자기네가 그 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깝지만 다음 사람에게 자기네보다 뭐 연령이 더 높고 공이 네. 많은 분에게 양보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또 11년 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북한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4 공동선언 자체만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와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또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실천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바탕이 되어야 할까요? 우선 실천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선 철도부터 놓자. 그럼 철도를 착공합시다. 그래서 네. 착공하는 일, 남쪽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일들, 도로를 착공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가 또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남북 군사회담 등을 통해 가지고 NLL 주변으로 서로 평화 수역을 만들어 놓고 또 우리 어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어로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그 군사 분계선 주변으로는 어떻든 포대들을 우선 이전시켜서 너무 전쟁의 긴장을 우선 내려놓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요번에 14선언 기념식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제 그동안은 정치인들 정상들의 네. 회담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번에는 종교인, 문화인 그리고 또 예술인 그리고 또 우리 민족 서로 돕기 단체라든지 그리고 학교 이런 식의 교류들이 민간 교류가 아주 넓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교류를 계속 넓혀서 서로 교류하다 보면 서로 탓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14 공동 선언을 또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평양 선언까지 왔으니 국회에서 그 판문점 선언에 이어서 평양 선언 포함해서 비준을 통해서 국회가 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데 한 발자국씩 앞당겨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방북에 어떻게 보면 남북 분야별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따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아서 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북쪽의 고위 인사와 이쪽 고위 인사들이 같이 만났잖아요. 네. 우선 14 선언을 기념하는 민족 통일 대회처럼 했기 때문에 통일 대회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치인 간의 회담을 했습니다. 북측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들과 그다음에 우리 그 가치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평화민주당 그리고 또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과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네. 네. 논의를 했더니 북측 최고인민회의에서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남측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이견 없이 빨리 비준을 해줘야 자기네도 힘을 실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쪽에서 전해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4 기념식처럼 남쪽이 제안하자 며칠 만에 북쪽이 받아들여서 북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줘서 하고 나니까 사실은 민간인들이 대거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먼저 실행해 나가다 보면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국회 회담을 네. 해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측에서도
아유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속이 후련한 말씀입니다. 네.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국회의담도 합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훨씬 진전을 시켜놓고 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요즘 이 남북 국회의담 연내 개최 가능성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안에 좀 가능할까요? 올해 안에 가능하도록 해보자. 네. 왜냐하면 비핵화 추진도 오늘 폼페이오 방북도 있었던 것처럼 빨리 진행해 나가는 것이 이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그런 것처럼 올해 내로 그것을 추진할 수 있을 것만큼 어제 정치인 회동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었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전달해달라고 원혜영 의원님을 통해서 이야기해서 그 내용도 전달했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또 받았습니다.